안녕하세요. 우주를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성으로 이주는 언제 현실이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화성, 그 붉은 행성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심지어 화성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뛰어노는 날이 과연 올까요? 이건 단순한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풀고 있는 현실적인 퍼즐입니다. 자,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로 화성 이주의 미래를 탐험해보는 여행을 함께 떠나봅시다. 먼저 화성 이주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볼까요? 화성 이주는 단순히 인간이 화성에 잠깐 방문하는 유인 탐사와는 다릅니다. 이는 화성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들어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차급자족하며 심지어 문명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평균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직경은 약 6,792킬로미터로 지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이고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5% 이상을 차지하며 산소는 0.15% 미만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물, 산소, 음식, 방사선 차단 등 생존의 기본 요소를 해결해야 하죠. 이건 마치 우주판 서바이벌 게임 같아요.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9분으로 지구와 비슷하지만 1년은 687일로 2배 가까이 길어서 생활 리듬도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겁니다.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큰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선 개발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데 이 긴 여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최대 100명을 태우고 1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으로 설계됐습니다. 2024년 3월 스타쉽은 세 번째 시험 비행에서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손실됐죠.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무인 스타쉽을 화성에 보내 착륙을 시도하고 2029년경 유인 탐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대 초반에는 화성에 인간의 발자국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단순히 이동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성까지 가는 동안 승무원은 우주방사선, 무중력 상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죠. 이를 위해 스타쉽은 방사선 차폐제와 인공중력 회전 모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화성에서의 생존 환경 구축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마이너스 63도로 최저 마이너스 140도까지 내려가며 대기압은 지구의 0.6% 수준이라 인간이 맨몸으로 숨 쉴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밀폐된 거주지가 필수인데 나사는 화성 토양을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로 구조물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021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하는 MOXI 장치를 시험했고 하루에 약 10지의 산소를 생산하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상업화되면 거주지에 필요한 공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MOXI의 현재 출력으로는 한 사람의 호흡을 충족하려면 5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바람이 초속 30m까지 불며 먼지 폭풍이 수개월 지속될 수 있어 거주지는 내구성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급자족입니다. 화성에서 물을 얻으려면 극지나 지하 얼음을 녹여야 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과거 물의 흔적을 발견했고 화성 지하에 얼음층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은 전기분해로 산소와 수소를 만들고 수소는 연료로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화성의 얼음 1톤을 채굴하면 약 600km의 물과 400km의 연료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음식은 어떨까요? 화성 토양은 과염소산염이 많아 독성이 있지만 세척하거나 미생물로 정화하면 농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는 밀폐된 생태계 실험을 통해 화성 농업을 모의하고 있는데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LED 조명 아래서 감자와 토마토 재배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지구에서 동결 건조 식품을 보내 의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성에서 자급 농업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방사선입니다. 화성에는 자기장이 약하고 대기가 희박해 태양풍과 우주방사선이 표면에 그대로 도달합니다. 지구에서는 연간 약 2.4mS의 방사선을 받지만 화성에서는 200에서 300mS에 달합니다. 이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죠. 이를 막으려면 지하 거주지나 방사선 차폐제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내부를 차폐제로 강화하고 화성에 도착하면 레골리스로 덮인 도명 구조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화성 지하 1m만 파도 방사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화성의 용암 동굴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동굴은 자연적인 방사선 차단막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온도를 제공할 수 있죠. 이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화성 이주 현실화 시기를 예측하려면 기술 개발 속도, 자금, 국제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사는 2030년대 초 유인 탐사를 계획 중인데 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2024년 기준 아르테미스 1이 성공했고
2025년 아르테미스가 유인 궤도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에서 얻은 기술은 화성으로의 발판이 될 겁니다. 스페이스X는 더 빠른 일정으로 2029년 유인 착륙 후 2040년대까지 100만 명 이주를 꿈꾸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매년 100척의 스타쉽을 발사해 10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30년대는 화성 유인 탐사와 소규모 기지 설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33년은 지구와 화성의 궤도 근접 시기로 발사의 최적의 창입니다. 화성 이주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더 파고들면 에너지 공급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광 효율이 지구의 40% 수준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화성 먼지로 덮일 수 있어 정기적 청소가 필요하죠. 이를 보완하려면 소형 원자로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2023년 나사는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화성용 원자로 설계를 발표했는데 이는 10kW에서 10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는 태양광보다 안정적이며 먼지 폭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초기 기지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성의 메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스타쉽은 메탄과 산소로 작동하는데 화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사바티의 반응을 통해 현지 연료 생산이 가능합니다. 화성 이주의 법적, 윤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67년 우주조약은 화성을 포함한 전체를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스페이스X 등이 화성에 기지를 세우면 소유권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윤리적으로는 화성 생명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토양에서 생명 흔적을 찾고 있지만 미생물이 발견되면 이주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화성 극지의 얼음에서 단백질 흔적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은 화성 이주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의 책임과도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심리적 요소도 큰 변수입니다. 화성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여행과 격리된 생활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나사의 HICZ 실험은 화성 모해기지에서 1년간 격리 생활을 테스트했는데 스트레스와 팀 갈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주민은 우주선 안과 화성기지에서 고립감을 극복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화성의 낮은 중력은 근육과 뼈 손실을 유발하며 화성에서 태어난 세대는 지구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이주가 영구적 선택임을 뜻하죠. 심리학자들은 화성기지의 가상현실이나 식물 정원을 설치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작은 문제는 또 다른 산입니다. 화성 이주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마스원은 6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개발에 2024년까지 약 50억 달러를 쏟고 머스크는 민간 자본과 NASA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3년 나사 예산은 약 240억 달러로 화성 프로젝트의 점차 투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도 텐원 계획으로 2030년대 화성 탐사를 추진 중이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자금과 기술이 빠르게 모일 수 있죠. 민간 투자도 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3,50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화성 프로젝트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종합해보면 2030년대는 화성 유인 탐사와 소규모 기지 설치의 시작점입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가 협력하면 2035년쯤 최초의 유인 기지가 세워질 수 있죠. 초기 기지는 10명에서 20명 규모로 산소 생성기, 태양광 패널, 소형 농장을 갖출 겁니다. 2040년대엔 수백 명 수준의 정착이 가능할 수 있고 낙관적으로 2050년대엔 도시가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테라포밍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2100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대기의 산소를 10%까지 올리려면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기술로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성 이주는 과학적 도전뿐 아니라 인류의 꿈과 연결됩니다. 2050년대에 현실이 될지 2100년을 넘길지는 기술, 자금, 의지의 조화에 달렸습니다. 2030년대 첫 발걸음, 2040년대 정착, 2050년대 도시의 시작. 이건 꿈이 아니라 과학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화성 이주민이 되고 싶나요? 붉은 땅에서 새 역사를 쓰는 날을 상상하며 우주의 다음 챕터를 기다려봅시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